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43분 비트코인 현재 8,256만원대. 주말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새벽부터 조금 눌리기 시작하면서 소폭 조정이 나온 모습이지만 현재 시간봉으로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 아랫골이 저점을 손절 잡고 상승, 약간의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타점으로 보일 수 있고 4시간봉 기준으로 보셔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1차 반등 이후에 2차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횡보를 주말간 해주면서 여기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도 나올만 했지만 여기서 이제 요 횡보 구간 이탈이 지금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어도 이 7,778만원대 여기 딛고 올린 자리죠. 그러니까 1차 반등 이후에 2차 반등을 준 자리 저점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가 바로 여기 바닥 자리랑 겹쳐지는 중요한 매물대 지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내려온다 해도 이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 좀 주고, 여기도 올라가다가 한번 눌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여기도 올랐다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 반등도 내려오는 이 고점 자리를 계속 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치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여기서 이제 8,800만원 찍고 좀 꺾어줬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9,000만원대에서 9,200만원대 한번 쳐주고, 그러면 또 천장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는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추세 상방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추세가 꺾여서 다시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흔들고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 돌파, 그러니까 고점을 내리는 이 고점이죠. 고점, 이 채널에 현재 형성하고 있는 이 채널의 고점 돌파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눌리면 나오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알트들이 사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했고 바닥에서 좀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코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수위, 제타, 온도, 블라스트, 요런 코인들, 그 중에서 수위랑 제타가 굉장히 강하게 주말에도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타는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700원대에서 어차피 바닥인데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 이제 1,000원까지 찍어줬죠. 1,000원 찍고 지금 살짝 눌릴랑 말랑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일봉상의 이 거래량, 바닥에서 지금 이 제타체인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없던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추진력 삼아서 충분히 요 자리 1,600, 1,500원 자리까지 좀 더 한파 정도 올려주는 모습을 기대해볼만 하다.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한다 해도 손절은 여기 895원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지금 딛고 한번 이제 세게 올렸는데 뭐 요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요 구간에서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올렸죠. 다만 뭐 이런 주요 지지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좀 세게 눌릴 수 있어요. 700원에서 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 정도 하락을 가져가고 뭐 다시 올라간다 해도 굳이 이걸 하락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방으로 쭉 보는데, 쭉 보더라도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 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좀 쓴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강세에 있는 코인들, 어차피 알트들은 한번 방향 잡으면 그 방향대로 좀 한 3, 4주, 5, 6주까지도 방향이 계속 이제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떨어질 때도 제타체인 여기도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13주 동안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긴 기간 동안 13주면은 거의 3달이죠. 3달. 3달을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지하실까지 찍은 상황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이런 식으로 쭉 터져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저항이 조금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1600짜리 저항까지는 어느 정도 V자로 좀 쳐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타 체인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물론 이제 바닥을 찍은 것도 바닥을 찍은 거지만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서 제타 체인을 상장 로드맵에 지금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타체인 코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차트상 보시면은 완전히 바닥을 뚫고 지금 지하실까지 내려간 상황에서의 상당한 호재가 터지면서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대추세를 이렇게 돌릴 가능성, 충분히 1,500에서 2,000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런 코인베이스 쪽 호재도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골파기 이후에 바닥을 확인해주고 여기 매물대를 좀 먹어주고 여기 1,100원에서
1000원짜리 매물대 구간을 어느 정도 좀 횡보하면서 여기서 또 바닥 다지기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주면서 1300, 1400 정도 자리까지 간 다음에 밀린다든지 요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강력한 이제 매수세, 반등세가 들어오는 코인들 다 잡아드렸고 8월 9일 금요일에도 제타롱 진입을 했죠. 약간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5배, 10배 뭐 그 정도 알트들은 조금 이제 레버리지 적게 쓴다 해도 손절을 짧게 요 자리에서 추천드린 거죠. 여기서 갔다가 어차피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0.479 손절을 잡고 0.54에서 0.65 근데 이제 0.75 가까이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서 상당한 수익권을 안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타 체인으로 50배 롱 1800% 수위도 롱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1700% 수익, 110% 수익 이런 식으로 제타로도 단기 수익을 얻었고 수위로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제타, 수위, 블라스트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튀어 올라오는 그런 코인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고 대다수의 코인들이 이제 큰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힘을 비축하고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그런 시기 이후에는 전부 다 강한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먼저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그런 알트들이 이제 가는 말이 더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일단은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위 제타체인 여전히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블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토요일에도 블러를 말씀드렸고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블라스트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잘 올라가 줬죠. 근데 이제 비트가 눌리면서 살짝 눌리면 나올 수 있겠지만 비트의 조정이 그렇게 장기화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9월 18일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가더니 연준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런 시즌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뜻깊은 첫 금리 인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올라가더라도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10월 11월은 조심해야 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호재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된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 다만 뭐 조정이 또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오다가 방향은 충분히 돌려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금리는 이제 올해 많게는 이제 2번까지도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내년에는 계속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내리는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려가는 시즌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새롭게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또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고 가격들은 이런 이제 위험 자산들, 부동산의 가격들, 금 가격들, 비트코인의 가격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알트코인들까지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 지금부터 알트들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거 블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겁니다. 여전히 이 정도 자리까지 28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블러는 조금 뭐 장기로 들고 가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추세를 너무나 많이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단기로 반등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냥 먹고 빠지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수위 같은 경우가 또 반등이 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알트들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따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일단 비트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55K까지는 눌릴 수 있어도 요 정도 자리 여기 딛고 올린 자리입니다. 요 정도 자리까지는 눌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다시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1차로 하락 나오고 여기서 반등 못 주면은 2차 하락까지 무반등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크게 내리게 되면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리면 나올 수 있지만 눌림 이후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고 청산 히트맵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6개월간 청산 히트맵입니다. 하방으로 이번에 5만 달러를 붕괴시키면서 4만 9천을 찍으면서 5만 달러에 걸려있던 그러니까 롱의 마지노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롱들을 싹 다 청산시키고 나서 굉장히 강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위로 이제 위에 올려쳐야 된다. 올려친다라고 했을 때 이 72,000에서 73,000 구간에 몰려있는 이거는 이제 숏 청산 물량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숏 스퀴징이 제대로 터지게 되면서 아래로는 롱을 청산시키고 위로는 이제 숏을 청산시키고 시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상 이제는 위로 가면서 여기 이제 상방에 몰려있는 숏 물량들을 좀 청산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아래로 찍었고 다 죽였고 이제는 위로 올리면서 숏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이제 75,000달러까지 밀어 올려주고, 밀어 올리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또 나올 수 있겠지만은 히트맵 상으로 걸려있는 저 위에 숏 물량들을 한번 정리하러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면 아래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로도 한번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눌리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CPI 미국 소비재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CPI 발표가 있고, 시장에서 저번 주까지 2.9% 예측을 했는데 0.1% 올라가면서 지금 3%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이 조금 롱으로 터지기 위해서는 3%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2.9, 2.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번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고, 3.1이 나온다? 이러면 또 하방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흔들기가 수요일 밤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밤의 변동성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CPI가 있고, 화요일에도 PPI 발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목요일에도 신규 수럽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목요일은 한국장 휴장입니다.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에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터질 수가 있겠고, 미리 이제 이런 중요한 지표 전에 차트가 눌러놓는다라고 하면은 지표 발표하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터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올려놓은 상황에서 지표가 나오면 한번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 여전히 유효하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시 22분에 롱을 잡았죠. 이 아래 꼬리 보면서 4시 22분 여기죠. 여기서 롱 쳐가지고 쭉 올라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아래 꼬리 저점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단기 움직임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한 번 또 다시 61K를 가주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 실패하고 한 번 더 내렸다가는 했는데, 내리게 되면은 이제 56.55에서 57K 정도에서는 지금 무반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쳐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롱을 쳤을 때는 반등도 조금 세게 터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단기 타점도 계속 잡아 나가는 거죠. 다만 이제 레버리지를 좀 세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좀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중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일봉상으로 여전히 직전의 반등폭 바닥 찍고 27%, 바닥 찍고 31%, 그럼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는 65K까지는 열려 있었는데 일단은 요 자리 62.7K에서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눌림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점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소폭 조정이 나온다 해도 이후에는 조금 더 다시 추가로 고점 돌파 60.7K를 뚫어내는 고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상승의 최대 폭은 한 67K, 66K 정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 자리를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쳐주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예측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비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알트들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미 불장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바닥에서는 우리가 조금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더라도 이런 바닥권에서의 알트 진입은 상당히 조금 메리트 있는 자리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막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지만, 이번에 갱신한 이런 바닥권을 다시 깨고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이 지점들을 바닥 삼으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훨씬 크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더리움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떨어진 이후에 사실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터진 거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당시 최저점을 찍었을 때 거래량만큼은 아니더라도 요때 정도의 이제 거래량 정도에는
좀 비비는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방에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상방으로 올린 그런 이제 거래량들이 기폭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한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저점을 또 깨고 이 거대한 아랫꼬리와 이 거대한 거래량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았다. 여기서도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반등, 바닥 이후에 강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총도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이 정도 바닥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3,000에서 3,200달러 선까지의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반등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들도 전부 다 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고 누가 확실한 재료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수위,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지금 작전을 뭔가 이제 치고 있는 것 같다. 수위랑 타오를 말씀드렸고, 이 수위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업비트로는 거래량이 확인이 좀 안 되지만은 이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터졌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주봉으로 장대 양봉을 일주일에 51%를 올려놓고 꼬리도 많이 안 달려놓고 그 꼬리조차도 지금 오늘자로 좀 먹고 있죠. 잡아 먹으면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 정도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요런 식의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 바닥 자리를 손절을 잡는다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려치고 나서 횡보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 여기 지지하면은 요 자리 조금 횡보하다가 상승 횡보 상승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수위 올려치고 나서 여기 매물대 먹으면은 요런 식으로 1달러에서 1.1달러까지도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런 횡보 자리 저점 잡고 추가 상승 보는 거는 이런 상승 추세가 강한 코인들은 여기도 보시면 이미 고를 이렇게 한 번에 메웠어요. 떨어질 때는 시간을 걸리면서 떨어지고 저점까지 깨놓는데 결국에는 그걸 한 방에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려치려는 힘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수직으로 올려친 알트들이 지금 수이랑 제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이랑 제타가 일단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웬만한큼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좀 물론 흔들기는 나올 수 있지만 아마도 조금 빠르게 여기 1.17달러 여기 매물대 자리까지는 조금 빠르게 회복을 이런 식으로 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주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4달러까지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고점 자리.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좀 볼만하다. 이후에는 좀 흔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닥에서 지금 주봉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저번 주에 이제 50% 정도 올려줬다라는 거는 일단은 바닥에서 이제 밀어 올리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긴 관점 앞으로 1, 2년 3년 4년 정도 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 수위가 요 구간에서 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가겠지만 결국 이런 식의 슈팅을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솔라나의 이제 킬러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을 준 여기도 바닥 찍고 위로 500% 정도 올려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해볼만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올려놓고 지금 여기 횡보 구간 저점 안 깼어요. 안 깨고 살살 이제 위로 올리는 추세고, 지금도 고점을 계속 이제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비트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졌는데 비트 살짝 반등하니까 지금 이 정도 양봉으로 이제 치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을 때 있죠. 요런 움직임이 나올 때 비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흐름으로 위로 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 빠질 때도 가격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익 코인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조금 이제 열려 있다. 이번에 보여준 일봉상으로 이제 수직으로 밀어 올리고 나서 결국에는 직전에 고점 자리까지 여기까지 지금 다 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까지는 일단 좀 뚫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물벽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이제 단기 쌍봉 찍고 크게 내린 요 구간인데, 이제 사실 요 구간까지만 먹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엔 또 요 자리를 목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다만 요 자리 정도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항 좀 크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1.17달러 수준까지 볼 수 있고 뭐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4달러까지 한번 찍어주는 그림, 요런 시나리오대로 조금 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위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고 조금 장기적으로도 봐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위치다. 그만큼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다라는 거, 이 수입 펀드를 출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저점에서 터진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도 좋은 재료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차트적으로 이제 상승세까지 붙어주고 확실한 거래량도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위에 대해서 이 자료 분석과 차트 분석들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타 봐야죠. 제타도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 뽑히면서 올려줬습니다. 이 제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일주일간 50% 정도 올려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살짝 밀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바닥 찍고 또 세게 밀어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세게 밀어 올린 이 자리는 새롭게 우리가 지금 롱을 진입한다 해도 손절을 잡아야 되는 자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탑로스 손절을 걸어두고 익절을 걸어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타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대까지 일단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300, 1400짜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근데 895는 손절을 잡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로는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또 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거든요. 여기까지 가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는 이제 물량을 줄이면서 조금 욕심을 버리면서 내 수익을 챙겨나가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블러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도 204원 요 자리는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한번 깼어요. 한번 깨긴 했지만 깨고 나서 또 강하게 수직으로 들어 올리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내려 찍고 올라가다가 내려 찍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내려 찍은 자리, 이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203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203원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위로 좀 더 열려있고, 그동안에 이제 낙폭도 워낙에 심하게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고점 자리 317원 정도까지는 먹어주고 이후에 이제 400원 정도까지는 볼만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물량을 마찬가지로 좀 줄여나가면서 반등세를 조금 노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블러도 아직은 지금 자리도 여전히 매력적인 저점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매수한다라고 해도 203원 손절 딱 잡고 300원 정도까지 보는 자리, 여기 저항 자리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수위랑 같이 그레이스케일 펀드를 출시한 비텐서 TAO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 이제 꼬리까지 찍어주면서 아래 꼬리 달고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뭐 살짝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비텐서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중요하겠죠. 이제는 요 자리 딱 손절 잡고 이치로 손절 잡고 롱으로 좀 더 볼만하다.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추세 돌리고 요 고점 뚫고 나서 요런 식으로 마지막 빔 쏴주고 요런 식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요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도 볼만하다. 450에서 500달러 정도죠. 450에서 500달러 정도까지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코인들, 약간의 레버리지, 5배,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위 강력하다. 수위, 제타, 온도, 블라스트 이런 코인들 볼만하고, 아비트럼도 이제 롱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죠. 주봉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블러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단기 반등 어느 정도 줄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 좀 지지 750원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위로 1000원까지는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바닥에서 좀 거래량도 지금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추진력 삼아서 요 정도 어느 정도 1000원에서 1100원 자리까지는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이런 관점들을 커뮤니티 방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남겨드렸고, 아비트럼 어쩐지 여쭤봐도 될까요? 폴리메시를 물어보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메시
폴리메쉬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바닥이죠. 근데 워낙 이 직전에 좀 세게 한번 이제 위로 밀어 올리고 그걸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은 노려볼 만하다. 근데 다만 이렇게 직전에 좀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들에 이제 쌓여 있는 개미 물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한 번에 이제 탈출시켜 주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반등을 나름 이제 소폭 줬는데 그 이제 반등의 세기 자체도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저점 갱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알트의 흐름상 나오는 이 분위기 타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정도의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직전에 이제 힘을 너무 세게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전에 큰 펌핑이 나왔던 이런 코인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썼기 때문에 또다시 이 정도의 힘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례로 이 구간에서처럼 굉장히 오래 바닥 다지다가 여기서 이제 올려준 자리 고점까지 자리 지금 간 건데, 재수 없는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오래 기다가 이런 식으로 7,800원 가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비트 반등하는 흐름, 이 비트 반등장에서도 일단은 강력한 반등이 조금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기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261원 여기 바닥, 그 다음에 286원 요 자리 정도는 조금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요 자리 정도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노려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거듭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비트가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에서 비트랑 이더보다도 더 세게 올리는 코인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코인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팬들 전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팬들의 주봉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과대 낙폭을 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업비트 신규 상장 빨도 어느 정도 좀 받는다라고 했을 때 팬들도 2.4달러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로 좀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3달러에서 4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해놓고 뭔가 좀 액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러, 수이, 팬들, 제타체인 여전히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측면, 네임 밸류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지금 반등 세기가 그렇게 좀 크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고, 이게 한번 이제 올려놓고 나서 조금 시간 끌다가 2차 상승 이런 식으로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온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블라스트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해놓고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자리 지켜주는 게 중요했는데 요 자리 지키면서 쭉 이제 위로 올려줬고, 그러면은 이제는 요 자리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14원 정도 손절 잡고 충분히 좀 더 끌고 가볼 만한 코인이 아니냐.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14원 정도만 지켜주면 그래도 20원 정도까지는 올려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그 시세 안에서 우리가 손절 짧게 잡고 롱을 쳤을 때 이제 고점 돌파를 쭉쭉 해나가면서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관점에서 알트들을 접근을 할 거고요. 수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흔들림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을 지금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도 뚫어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위도 오늘 밤에 추가적인 상승해주면서 고점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봉상 강하게 올려쳐주고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올려쳐줄 수 있는 시점이 조금 임박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1.1달러 정도 선까지 우리가 한번 목표로, 단기 목표로 볼 수가 있겠다.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앱토스가 갔던 길을, 앱토스가 이런 식으로 V자로 올렸었죠. 앱토스 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V자로 올렸기 때문에 이 코스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대로 또 답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물론 올라가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익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싼 곳까지 찍는 자리, 요 싼 곳 찍은 자리를 수위로 보면 2달러 정도 되거든요. 싼 곳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그러면 이제 3중 여기 상장하고 나서 빔 주고 나가지고 3중 천장 찍는 건데, 보통 이렇게 3중 천장까지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요, 이후에 눌리고 나서 그거 뚫어내면서 시세 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중 천장 찍게 되면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눌림에서 잡게 되면은 제대로 좀 상방으로 좀 터지는 그런 잭팟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수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9월 18일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희망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주봉 마감이 됐죠. 저번 주 주봉이 이런 식의 십자 도지 형태로 저점에서 그래도 양봉 마감을 해준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도 붙어줬고, 지금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흔들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 흔들기 이후에는 추가 상승 랠리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또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강세 보여주는 알트들 찾아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숏은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 롱 관점으로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 그 정도의 이제 사이클로 진입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